컴퓨터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챕터 3 디자인 재료 핵심 정리 24 도장 재료 일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 재료 일반에서는 도료의 구성, 도료의 종류, 도장의 재료의 특성 이렇게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특히 도장 재료 같은 경우는 그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채색 재료라고 하는 부분에서요, 안료와 염료의 차이점을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료와 염료라고 하는 구분을 먼저 한번 좀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도료의 구성이라고 하는 걸로 연결해서 이제 봐주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료의 구성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료의 구성에 보면은 첫 번째 안료라고 되어 있는데요. 안료와 염료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었냐면, 안료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염료라고 하는 것은 물에 녹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염색을 하거나 할 때 쓰는 것은 염료, 그 다음에 우리가 채색을 하거나 이런 재료, 물과 기름으로 섞어서 이 가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고체 분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섞어서 만들어 준 것을 우리가 안료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의 표면, 그 다음에 착색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로 물, 용제, 기름 등에 녹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안료라고 하는 것은 크게 어떻게 해요? 무기안료와 유기안료로 나눠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먼저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무기안료라고 하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색이 되지 않고 안정적이어서 도료에 많이 쓰인다. 그죠? 우리 페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이런 페인트 용도로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내광성이라던가 내열성 이런 것들이 양호하고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쇄 잉크로 또는 해화용, 크레용 뭐 이런 건축 재료, 합성 수지 여기처럼 다양하게 우리 실생활에 활용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 무기안료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유기안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기안료라고 하는 것은 무기안료보다는 못하지만 또 색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그 대신 다양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인쇄 잉크나 도료, 플라스틱 염색으로도 많이 쓰이긴 하죠. 근데 은폐력이 약하고 퇴색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색이 잘 바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것은 무기안료다라고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열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무기안료보다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차이점으로 알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 도료의 성분들을 묶어서 필름을 형성하는 역할이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본드,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게 수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지의 역할을 천연, 우리 이제 자연 재료, 식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데서 얻어오는 그런 종류냐 아니면 합성 수지냐라고 하는 걸로 구분해서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것들을 혼합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수지는 그런 어떤 접착해주는 그런 역할, 도료의 성분들을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 특징으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제라고 하는 거 볼게요. 이 용제라고 하는 것은 수지를 용이해서 녹여서 도막, 평활성을 부여한다라고 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용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동성을 부여해주는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동성을 부여해줘서 평활성을 주는 게 이제 목적이 되는 거겠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속도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안에 이제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첨가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냥 뭐 수지, 잡작 용도로, 그 다음에 평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용제, 그 다음에 안료, 이것만 섞어가지고 우리가 도료를 만든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어떤 도료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성질에 맞게끔 조정해서 이제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조정하는 용도가 이 첨가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가제. 첨가제는 사용 목적에 맞도록 성분을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뭐 첨가제 같은 경우가 이제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뭐 말 그대로 강화제 같은 거, 그죠? 아니면은 우리가 뭐 침강 방지제 뭐 이런 것처럼 첨가제가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뭐 이제 이런 용도로도 쓰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적에 맞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따로 넣어주는 이런 첨가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색제라고 하는 거 볼게요. 자, 전색제라고 하는 것은 고체 성분의 안료라고 하는 것을 밀착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피막을 형성하기 위해서 섞어주는 물질로 안료를 고루 펴주고 얇은 막을 만들어줄 때 사용해주는 게 이 전색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때 채색재료에서 보시면은 그때 뭐 기름을 쓰면 유화물감이 되고 그 전색제를 아크릴 수지를 활용을 하면은 사용을 하면은 아크릴 물감이 된다라고 제가 그때 전색제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이제 표면에 밀착시키는, 그 다음에 도막을 형성시켜주는 그런 어떤 액체 성분이 이 전색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조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건조제. 자, 도료, 페인트가 우리가 빨리 마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건조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도포된 얇은 막이 빨리 건조되도록 해주는 것으로, 자, 이런 납이나 망간이나 코발트, 이런 산화물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뭐 정확하게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요,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은 유화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유화제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잘 혼합되도록. 그래서 서로 혼합되어서 이런 다른 성질이 하나의 액체처럼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혼합시켜주는 역할이 이제 이 유화제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걸로는 또 경화제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경화제. 경화제는 이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도막, 표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또 경화제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안료에다가 수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용제가 들어가서 우리가 도료를 만드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전색제나 첨가제나 건조제나 유화제나 경화제 같은 것들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이제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도료의 종류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료의 종류는 우리가 이제 천연이냐, 그죠? 이제 천연이지 않냐라고 하는 걸로 이제 먼저 한번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천연수지 도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수지의 대표는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나 뭐 천연수지 하면은 항상 옷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 우리 목기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옷이라고 하는 걸로 칠해졌다라고 해서 진한 갈색으로 채색된 거 이렇게 보셨을 거세요. 그런 것처럼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성분이 우르시울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광택이 우수하고, 특히 제가 그랬죠, 목공예라든가 이런 데서, 가구 같은 데 이런 데서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천연 수지 도료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거의 대표적으로 옷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뭐 우리가 뭐 안다면 뭐 아카로이드 수지라고 하는 거는 뭐 호도나무에서 이렇게 추출한 그런 황색, 얘도 황색이 진한 갈색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물에서 추출한 그런 천연 수지가 있고요. 또는 곤충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추출한 그런 도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천연수지 도료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밑에 이제 유성 페인트, 그 다음에 수성 페인트, 이제 이런 페인트 도료의 그런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좀 이제 구분해서 볼 텐데요.
특히 이제 그 유성 페인트라고 하는 걸 한번 먼저 보시게 되면은 보일류라고 하는 것을 섞어서 그죠? 이겨놓은 안료에 건조제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막제를 섞어서 도료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유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유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유성 페인트는 그 대신 건조가 느려요. 느린 게 특징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조제가 꼭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죠. 빠르게 건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막, 그 표면이라든가 이런 게 두텁게 칠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많이 쓰냐면 유성 페인트는 에나멜도 그렇지만은 희석제를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희석제를 사용하는데 희석제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거 신나라고 들어보셨을 거세요. 그러니까 신나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점도, 농도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유성 페인트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연결해서 에나멜 페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나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오일 니스 그죠? 그 다음에 안료 이게 이제 주성분이 된다. 그래서 안료랑 오일 니스를 섞은 거, 보일료에다가 안료를 섞은 거 유성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에나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벌 칠용이나 아니면 덧칠용이 따로 있고 특히 이렇게 뭐 건축 그 다음에 차량 이런 철 제품에 이렇게 녹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어지는 게 에나멜 페인트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구성, 내유성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좋고요. 역시 이것도 희석제 신나를 이용해서 농도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역시 건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단점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나메일 같은 경우는 역시 냄새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실외 도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를 좀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게 이 에나멜 페인트 뭐 이런 유성 페인트의 특히 이 에나멜 페인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주의할 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성 페인트 한번 볼게요.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백색 안료와 수용액의 혼합물을 첨가한 것으로 우리가 시공전에 넣어서 체에 걸러서 사용하고 취급이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격도 되게 저렴해요. 그리고 우리 이렇게 뭐 외벽 콘크리트서부터 해서 목재, 실, 내 이런 벽지에 채색하는 거 아주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건조 시간이 아주 빠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런 장점들 있잖아요. 건조 시간 빠르다. 빠르다. 자, 빠르다. 이런 것도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광택성 같은 거는 그 대신 에나멜 페인트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과 단점이 다 다르니까요. 그 에나멜이나 유성의 장점, 수성의 장점 구분해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외에 합성 수지 도료라고 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합성 수지 도료라고 하는 거는 뭐 대표로는 이렇게 뭐 레커 에나멜, 그죠? 그다음 또 뭐 라카, 뭐 이런 걸로 먼저 구분을 해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선명한 색을 얻을 수 있고 건조 시간이 역시 빠릅니다. 합성이기 때문에 합성 수지이기 때문에 자, 그 대신 뭐 우리 요소 수지나 알키드 수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료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상온에서 이제 건조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가열 건조하는 그런 방법들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레커 에나멜이라고 하는 거 보도록 할게요. 레커 에나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렇게 뭐 재료나 제품의 미장이나 보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라카 많이 보셨죠? 우리 뭐 시중에서도 많이 구입해서 이제 쓰는데 광택감이 아주 우수하죠. 건조도 아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이 분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이 편하고 그 다음에 뭐 실내의 투명 마감재로도 쓸 수 있는 투명 라카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우리가 이제
보는 것들은 뭐 우레탄 뭐 도료 같은 거, 그다음에 에폭시 수지 도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에폭시 수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뭐 이렇게 옥상 같은 데 보면 녹색으로 페인트 칠해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때요? 방수 목적으로 이렇게 내식성이 좋기 때문에 그런 방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에폭시 수지 같은 것도 이제 쓰고 뭐 우레탄 수지 같은 것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합성 수지 도료의 종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그 밖의 도료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밖의 도료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니쉬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적어 놨는데요. 바니쉬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특히 요즘에 많이 목재 DIY 같은 거 하실 때 그 뭐 테이블 같은 거 만든다, 가구 같은 거 만든다 하면 그 목재 표면에다가 이제 이 바니쉬라고 하는 걸 많이 칠해 주죠. 그래서 이제 광택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로도 구분을 하는데, 이 바니쉬는 천연 또는 합성수지 등 건성유 를 가열해서 그 건조제를 같이 넣어서 만들어낸 도료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투명 바니쉬도 있고 색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바니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니쉬의 거의 특징은 뭐냐면 그 표면에 그런 광택감을 주기 위해서도, 그죠? 그 다음에 방수성을 주기 위해서도 뭐 이런 용도로도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바니쉬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원래는 영어로는 바니쉬고 일본에서 이제 그게 사용되는 걸 니스라고 하는데, 우리 예전 분들은 니스라고 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도료, 그 외의 도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스프레이 도장이라고 해서, 핫스프레이라고 하는 건 핫이죠, 핫. 그래서 열을 가해서 점도를 저하시켜서 부드럽게 그렇게 이제 도장하는 방법이고요. 광택감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스프레이로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온도는 막 60, 80도 정도 그렇게 뜨겁게 해서 좀 물체와 가깝게 분무해 가지고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게 만들어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핫스프레이 도장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쪽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멜라민 수지 도료라고 하는 거는 열에 노출될 경우에 이제 금이 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밀착성이 나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기에. 하지만 내수성이나 내약품성, 내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좋은 게 멜라민 수지의 도료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도료 같은 경우는 실제 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대신 특히 뭐 유성, 특히 에나멜, 뭐 수성, 그 다음에 뭐 우리 합성 수지 도료의 그런 종류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정도만 알고 계시고,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제가 아까 뭐 말씀드렸던, 아니면은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 중요하다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만 알고 출제되어 있는 기출문제 위주로 학습을 하고 시험을 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도장 재료의 특성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도장 재료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물체라든가, 그죠? 아니 뭐 건물이 됐던, 아니면은 이런 뭐 이런 가구가 됐던 뭐 이런 것들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을 시켜서 녹이라던가 부식, 부패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도장 재료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도장은 우리가 뭐 붓으로 칠할 수도 있겠고 롤러로도 칠할 수도 있겠고, 아까처럼 뭐 스프레이로 뿌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겠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이제 이 도장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건조가 될 경우에, 그 대신 아까 건조 얘기할 때 유성과 수성의 차이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유성이나 에나멜은 어떻다? 건조 시간이 느리다. 그래서 건조제라고 하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그때 차이를 말씀드렸고, 수성은 건조 시간이 좀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건조가 되면은 이제 고체 상태의 피막 단단하게 돼서 그렇게 이제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특성을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대신 이제 도장 같은 경우는 가끔 뭐 이제 결함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장 우리 뭐 페인트 같은 거 칠하다 보면은 무슨
이렇게 너무 많이 칠하면 어떻게 돼요? 흘러내리죠. 그걸 이제 우리가 흐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흐름 현상 같은 경우가 도장 결함의 한 종류가 될 거고, 그다음에 피막 현상이라고 해서 이제 표면이 너무 단단해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두꺼워지는 현상,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름이 생기거나, 그죠? 아니면은 도막의 두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갈라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이제 결함을 유의해서 도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의 사항도 예전에 한번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장 재료 일반 같은 경우는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종류의 특징들 위주로 그렇게 이제 학습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장 재료 일반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